문학사 탐색 3. 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3 제11강과 12강 강의 순서입니다.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 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제12강 소설의 자각과 처지. 제12의 1강 소설의 자각,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에 나타난 남녀관계를 살피고 범인이라는 등장인물에 관해 말하면서 소설에 관한 논의를 많이 했다. 소설이 무엇인지 대강은 말했다. 소설은 범인의 삶을 다루면서 남녀관계를 기묘한 관심사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한 정도로 타당한 정의를 얻었으나 좀 더 철저하고 정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설이란 말에서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풀고자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 소설이란 원래 경전이나 역사서가 아닌 시시한 사연을 기록한 글을 뜻했다. 시시한 사연을 다룬 글을 모두 소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 한정된 의미의 소설이 등장해 발전한 추세에 맞추어 소설이라는 말의 의미가 축소된 내력을 무시해 연구를 후퇴시킨다. 소설이라는 말을 novel의 번역어로 쓰자고 하는 주장이 널리 영향을 끼치지만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한다. novel은 18세기 영국에서 나타난 일군의 작품을 지칭하는 특수 용어여서 유럽의 이웃나라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로망, 독일에서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뜻이 넓다. 소설은 규범을 마련하고 창작하는 작품이 아니어서 정체불명이라고 할 것인가? 소설은 나라, 시대, 작자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하고 말 것인가? 아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대답하는 일반론이 있어야 한다. 이 일반론을 수입하려고 하면 난감하다. 용어 사용이나 취급 작품이 각기 달라 중구난방인데 어느 것을 수입한다는 말인가? 복잡한 논란에 휘말려 길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말 소설을 기본 용어로 하고 우리 작품을 근거로 삼아 소설 일반론을 스스로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확실한 결과를 얻고 나서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소설과 비슷하면서 소설이 아닌 것들과 소설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고찰해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자료 셋을 제시한다. 가. 신라시대의 고승 보양이 청도 운문사에 있으면서 이목이라는 상좌를 거느렸다. 잠을 잘 때 가까이 누운 이목의 몸이 싸늘한 것을 이상스럽게 여겼다. 이목이 자다가 일어나 어디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대비지라는 곳에서 이목이의 모습을 하고 헤엄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체가 탄로난 이무기는 하늘로 날아올라 꼬리로 산꼭대기 바위를 치고 어디론지 가버렸다.
억산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가 청도와 밀양 경계에 있다. 아득하게 높은 정상 부분이 날카롭게 잘려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나, 옛날 어느 부잣집 딸이 도적에게 잡혀갔다. 과거를 보러 가던 한량이 구해주겠다고 나섰다. 초립동이 셋을 만나 아우로 삼았다. 도적이 사는 곳을 찾아가 동아줄을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잡혀간 처녀를 만나 동삼수를 얻어 마시고 힘이 아주 세져 도적의 목을 잘랐다. 도적에게 잡혀간 다른 처녀 셋까지 구하고 아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상에 올라왔다. 네 처녀가 부모와 만났다. 사형제가 네 처녀와 결혼하고 잘 살았다. 김진사라는 청년이 안평대군의 궁에 출입하다가 궁녀 운영과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궁을 넘어가 몰래 만나는 모험을 감행하다가 안평대군이 알아 문책을 당하게 되었다. 운영은 자살하고 김진사도 며칠을 울며 지새우다가 운영의 뒤를 따랐다. 그 두 사람의 혼령이 안평대군 궁인 수성궁의 폐허에 나타나 유영이라는 선비에게 원통했던 일을 털어놓아 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가는 전설, 나는 민담, 다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는 삼국유사 보양 이목 대목에 수록된 이야기가 현지에서 전해지는 형태이다. 나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라고 하는 것이다. 다는 운영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소설이다. 가나 다는 모두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자아는 주인공을 말한다. 가의 보양스님, 나의 한량, 다의 김진사와 운영이 자아이다. 세계는 자아와 맞서는 상대역이나 주위 환경이다. 가에서는 이목이나 주위의 산천, 나에서는 지하국 대적이나 그 지배력, 다에서는 안평대군이나 궁궐의 질서가 세계이다. 가나 다는 모두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면서 기본 양상이 다르다. 가에서 보양은 고승이지만 이목의 정체를 조금 알고 당황하기만 한다. 이목이 치고 간 억산바위의 날카로운 모습이 오늘날 사람들까지 놀라게 한다. 세계가 우위에 있다. 세계의 경의 때문에 자아가 패배한다. 세계의 전설적 경의를 알아차리라고 한다. 이것이 전설의 특징이다. 구전설화를 삼국유사에 수록할 때에는 보양이 이목을 보호하고 교화한다고 하면서 전설적 경의를 축소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증거가 생생하게 남아있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입증한다. 나에서는 세계보다 자아가 우위에 있다. 지나가던 한량이 힘든 과업을 우연히 맡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서 뜻밖의 행운이 겹쳐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 세계의 전설적 경의와는 반대가 되는 자아의 민담적 가능성이 나타나고 실현되었다. 세계의 전설적 경의와는 반대가 되는 자아의 민담적 가능성은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다에서는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를 가지고 대결했다. 김진사와 운영은 사랑을 그만두라는 억압에 죽음으로 맞섰다. 세계가 세계의 전설적 경의보다 더한 횡포를 자행하면서 자아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자아는 좌절하지 않고 패배를 거부하는 투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했다.
죽음이 결말일 수 없다고 하고 원혼이 나타나 항변을 하는 말을 기록에 남겨 세상에 알리고 후대에 전하도록 했다. 소설이란 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위에 입각한 대결이다. 세계의 전설적 경이와 자아의 민담적 가능성이 맞부딪히면 소설이 된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 소설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문학사의 비밀을 깊이 탐색해 일반 이론을 이룩한 소중한 성과이다. 제12의 2강 소설의 자각, 소설과 여성의 위치. 시인으로 더 알려진 한용운이 쓴 소설 방명은 특이한 작품이다. 순영이라는 산골 처녀가 서울에서 술집 작부가 되어 시달리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구해준 사람 대철의 아내가 되어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었다. 금광을 한다면서 돈을 다 가져가다니 이혼하자는 편지를 보냈어도 순영은 남편을 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편 중독자 거린이 되어 절름거리고 다니는 남편을 발견하고 순영은 극진하게 보살폈다. 남편은 죽으면서 사기꾼으로 살아온 내막을 실토했다. 고향도 성도 속이고 산 사람이라고 하고 순영을 구해준 것은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금광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순영은 분노도 원통하다는 생각도 없었다. 구제불능의 바보인가? 마귀를 가엾다고 여기고 구해주려고 하는 보살인가? 악업을 씻기 위한 극단의 고행을 하는 수도승인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 말레이시아 작가 사마드 사이드는 살리나라는 소설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처녀 살리나는 일본군의 공습으로 부모를 잃고 일본군 정욕의 제물이 되었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하고 압둘 파카르라는 기둥서방을 먹여 살리느라고 온갖 고생을 했다. 압둘 파카르는 행실이 지나친 악당이었다. 이웃 처녀에게 못된 짓을 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살리나를 갖가지로 괴롭혔다. 살리나는 그래도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없었다. 압둘 파카르의 일탈이 자기가 잘 돌보아주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하고 여겼다. 어떤 역경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말레이 작가들이 쓴 작품을 읽고 정신적 위안을 얻었다. 힐미라는 청년을 아우로 삼고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자고 했다. 살리나는 민족의 순환을 상징하는 여인이다. 희생, 천대, 모욕 등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새 시대를 기다렸다. 남자도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해 본다.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의 여성 작가 에메체타가 쓴 소설 어머니 노릇의 즐거움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주인공은 존경받는 추장의 딸로 태어났으며 자식을 많이 둘 팔자라고 했다. 자기 신분에 맞는 남편과 결혼했으나 아이는 생기지 않고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다. 다시 얻은 남편은 영국인에게 고용살이를 하면서 세탁하는 일을 맡았다. 백인 여자들의 속옷가지를 빨아넣는 것을 보고 치를 떨었다. 못난 남편이 군대에 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두 아들, 6 딸을 먹여 살리고 키우느라고 갖은 품팔이를 하고 온갖 고생을 했다. 자식들에 대한 의무가 노예의 쇠사슬 같은 처지였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다. 지쳐서 죽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어머니 누르세의 기쁨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기쁨임을 확인했다. 이런 일련의 작품을 남성 우월의 관점에서 여성을 모독했다고 나무랄 것인가? 아니다. 책임감이 없고 인내할 줄 모르고 사고를 저지르기나 하는 남성의 잘못을 책임감이 크고 인내할 줄 알고 사고를 수습할 줄 아는 여성이 시정해야 한다고 한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가부장 사회는 많은 비판을 받고 무너진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결혼 제도가 흔들린다. 남녀가 상하 관계를 가지는 시대를 청산하고 둘이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있다. 남성은 무책임한 짓을 일삼아 거의 구제불능이다. 여성은 남성 비난에 열을 올리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잘잘못을 따질 일은 아니다. 사태 수습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남녀의 능력은 평등하지 않고 대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강력함을 자랑하는 남성은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한다. 부드러움을 숨은 능력으로 하는 여성은 어떤 파탄이라도 수습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최재우의 용어를 사용하면 상원갑의 시대가 끝나고 하원갑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새로운 주역이 먼저 알아야 한다. 제12의 3강 소설의 처지, 소설의 위장 전술. 소설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말했다. 소설이란 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위에 입각한 대결이다. 세계의 전설적 경이와 자아의 민담적 가능성이 맞부딪히면 소설이 된다. 이것은 추상적 원리이다. 추상적 원리를 구체화하려면 적절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전설이나 민담은 말로 지어내고 전한다. 말로 하던 것을 글로 옮겨 적을 수도 있으나 그 때문에 특별히 고심할 것은 없다. 소설은 그렇지 않다. 소설은 글로 써야 이루어진다. 지어내면서 글을 써야 한다. 세계의 전설적 경이와 자아의 민담적 가능성이 맞부딪혀서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에 입각하여 대결하게 하는 것을 글로 써야 한다. 전설이나 민담에서 글쓰기의 경험을 상속할 수 없고 자수성가를 해야 한다. 자수성가의 어려움을 줄이려고 글쓰기를 잘한 전례를 찾아 본뜨기로 했다. 그 전례가 동아시아에서는 전이고 유럽에서는 고백록이다. 둘 다 사람의 일생을 전후 좌우의 곡절을 갖추어 서술하는 글이라 소설에서 펼치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 이용하기 아주 좋았다. 전과 고백록은 그 이상의 쓰임새가 있었다. 글의 세계는 오랜 규범이 있어 신참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소설이라는 놈이 나타나 한 자리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출생신고가 가능하지 않다. 억지를 부려 말썽을 일으키면 손해인 줄 알고 소설은 전이나 고백록이라고 행세하는 위장수를 썼다. 소설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짜 전, 유럽에서는 가짜 고백록으로 등장해 부당하게 출생신고를 하고 세상을 어지럽혔다. 전은 실제 인물의 생애를 서술한 글이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의 선례를 이어 역사서에 수록해 해당 인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가장 큰 구실로 한다. 역사서술을 담당하는 사관이라야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자격보다 정신이 더욱 소중하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인사만 선별해 대상으로 삼는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정확하게 서술하고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좋은 본보기로 하고 하느님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글이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처벌이 두려우면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해야 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만을 나쁘게 여기니 바짝 엎드려야 한다. 동아시아의 전과 유럽의 고백록은 사람의 행실을 평가하는 구실을 엄숙하게 수행했다. 기독교를 믿는 유럽인은 고백록이 하느님의 사람을 심판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느 것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증거물이라고 여겼다. 동아시아의 유교에서는 공식 역사서에 수록하는 전에서 한 인물 평가가 후손에게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것 또한 악행을 방지하고 선행을 권장하는 장치이다. 하느님의 심판은 절대적이지만 사람의 선악 평가는 타당성이 의심될 수 있다고 하고 말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심판에 따라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부인하면 그만이다. 선조가 받은 선악의 평가가 이어져 후손이 칭송받고 비난받아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중세인의 사고이다. 중세는 종교를 근거로 선악 구분이 절대적이게 해서 사회를 안정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성을 부정한 획일주의가 문제이다. 차등의 원리가 불변이게 해서 대등의 자각을 막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 아성을 정치 투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피를 흘렸다. 종교를 혁신해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기대하는 성과에 이르지 못했다. 정치든 종교든 차등을 근거로 한다. 차등으로 차등을 시정할 수는 없다. 정치나 종교에서 하지 못하는 대역사를 문학이 담당하고 나섰다. 엄청난 투쟁을 아주 가볍게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했다. 전이나 고백록이라고 위장하고 등장한 소설이 오랜 권위를 내부에서 뒤집으면서 희화화했다. 엄숙한 것은 웃음거리로 만들면 힘을 잃는다. 소설의 등장으로 중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불러마땅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이라고 위장한 소설의 실상을 보자. 홍길동전, 운영전, 춘향전 같은 것들은 모두 가짜 전이다. 여러모로 자경 미달인 인물의 이야기를 함부로 지어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치관을 흔들었다. 홍길동은 역사적 인물일 수 있다. 실제 행적을 정확하게 밝혀 역적 열전 또는 도적 열전에 소속시키고 나라에 반역한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괴이한 행적을 잘한 듯이 소개한 것은 잘못이다. 운영이니 춘향이니 하는 여자들의 하찮은 행적을 관심거리로 삼고 전을 지은 것은 가당치 않다고 개탄할 일이다.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전이라고 위장한 소설이 일제히 나타났으면서 구체적인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한국에서는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 전 소설이 이어지는 다른 한편으로 여러 등장인물이 얽혀 길어진 작품은 유씨 3대록, 창난 호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녹이라고 일컫는 것이 예사였다. 중국에서는 평효전, 수호전처럼 주제를 지칭하는 말에 전을 붙인 작품이 인기를 끌었다.
일본의 남청이견 팔견전은 여러 인물이 활약하는 장편의 전이다. 유럽의 가짜 고백록은 실상이 어떤가? 라자리온이 구주만인이 하는 녀석들을 실제 인물인 것처럼 등장시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고 하는 말을 엉뚱하게 하도록 했다. 하나님에게 해야 할 고백을 유력 인사에게 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온갖 엽기적인 폐륜 행위를 자랑하듯이 늘어놓았다. 이런 내용의 노벨라 피카레스카, 악한 소설 또는 건달 소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작품이 스페인에서 출현하고 거의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유럽의 작품은 주인공 이름 앞에 다른 말을 번다하게 붙여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밝히는 것이 관례이다. 위의 두 작품도 그런 것인데 다른 말은 생략하고 주인공만 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 작품도 조금 거론한다. 영국의 윌트는 주인을 골탕 먹이는 악한 하인이다. 독일의 도이치는 귀족의 아들인데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건달로 돌아다니면서 파렴치한 짓을 하다가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다. 프랑스의 사기꾼 하인 질 브라스는 주인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다가 크게 출세해 행복을 누렸다고 했다. 전과 고백록 가운데 어느 것으로 위장했는가에 따라 소설이 달라졌다. 위장을 해서 뒤집기만 하지 않고 담기도 했다. 전으로 위장한 동아시아 소설은 3인칭 시점을 견지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선악의 관점에서 다루는데 치중했다. 고백록이라고 위장한 유럽 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내면 심리를 토로하면서 죄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소중하다고 여겼다. 제12의 4강 소설의 처지 작가, 출판인, 독자 소설 소설의 내력을 크게 살피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자. 중국, 한국, 일본은 19세기 전반기 이전에 이미 소설 창작을 본격적으로 이룩했다. 남아있는 작품의 분량이 대단한 점에서도 세 나라가 그리 다르지 않다. 이것은 다른 문명권에 없던 일이다. 시야를 확대해 보자. 유럽 소설은 미흡한 수준의 시험을 하다가 19세기 후반에야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 삽시간에 동아시아 소설을 능가하는 명성을 얻고 세계 전역에 영향을 끼쳤다. 인도, 아랍,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소설이 자리를 잡았다. 아프리카에서 20세기 후반에 산출한 문제작이 높이 평가된다. 소설사가 이렇게 전개된 것을 두고 두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하나는 동아시아 세 나라의 경우를 견주어 살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계적인 범위의 비교 고찰이다. 앞의 것은 지금 하고 뒤의 것은 다음 순서로 한다. 중국 소설의 대표작은 4대 기서라고 하는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이다. 삼국지는 14세기, 수호전과 서유기는 16세기, 금병매는 17세기에 이루어졌으니 시기가 이른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한국에서는 17세기의 구운몽에서 소설 창작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18세기에는 완월회맹연 같은 대장편을 여럿 이룩했다. 일본은 19세기 전반기에 남청이견 팔견전을 거질로 출판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외면에 머무르지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 세 나라의 소설을 살펴보자. 중국에서 수호전의 작가는 신혜암이라고 하고
금병매의 작가는 난능 소소생이라고 했다. 이런 것은 필명이 아니고 가명이다. 필명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친근감을 주거나 잘 기억하도록 하려고 사용한다. 가명은 작가가 성명을 감추어 알아내지 못하게 하고 속마음은 세상에 알리는 작전으로 필요하다. 세상에 불만이 있거나 세태를 비꼬려고 소설을 쓰면서 본명은 숨기고 가명을 사용한 작품이 중국에 많이 있었다. 이름이 없는 무명시의 작품은 거의 없었다. 일본의 작가는 본명을 쓰기도 하지만 필명을 쓰는 것을 더 좋아했다. 농택마금, 카키사와 바킨을 곡정마금, 교쿠데이 바킨이라고 하듯이 성명을 조금 바꾸어 호감을 주기도 했다. 매월 취소, 일수어거사처럼 인기를 끌만한 멋진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필명 사용을 출판업자가 작품을 더 잘 팔려고 요구했다. 필명을 하치몬자 지쇼우라고 하는 출판업자가 작가들을 시켜 대작한 작품을 자기가 지었다고 내놓기도 했다. 인기 있는 필명은 자식이 물려받아 계속 사용하는 쓴명이라는 특이한 풍속도 있었다. 한국 소설은 작가를 드러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나타난 사실에서는 모두 무명시의 작품이다. 간접적인 자료에 의거해 오늘날의 연구자가 힘들여 밝힌 작가가 김만중, 조성기, 남영로 등 몇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문장하고 일없는 선비가 필묵을 허비하고 문자를 희롱해 헛말을 늘어놓고 거짓 일을 사실처럼 만들어 세상을 혼란시킨다는 비난 때문에 이름을 숨겼다고 할 수 있지만 소설의 독자가 작자가 누구인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이름이 없어지고 모두 무명시의 작품이 된 더 큰 이유이다. 중국 소설은 작가 소설이다. 세상에 불만이 있는 작가가 가명 뒤에 숨어서 할 말을 하고자 했다. 일본 소설은 출판인 소설이다. 출판인이 요구하는 필명을 사용하는 작가가 잘 팔릴 수 있는 작품을 쓰면 출판인이 받아 즉각 목판으로 찍어내 출판했다. 작품을 더 다듬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말이 서문에 보이기도 한다. 필사본으로 남아있는 작품은 없다. 출판인이 허용하지 않았다. 중국의 작가 소설은 내용에서 남성 소설이지만 여성 소설의 성격도 어느 정도 지녔다. 일본의 출판인 소설은 철저하게 남성 소설이었다. 출판인이 남성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소설을 구입할 경제력을 가진 남성 독자의 환심을 사야 했다. 한국 소설은 이 둘과 아주 달랐다. 한국 소설은 독자 소설이다. 여성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필사해 유통시키고 필사 과정에서 개작하기도 했다. 여성 독자는 외간 남자인 소설의 작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작품만 원했다. 모든 작가가 무명시이게 했다. 작가를 격하게 무시하고 여성 독자가 필사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개작하는 재량권을 행사했다. 그 때문에 내용이 다른 이본이 아주 많다. 거의 딴 작품이 된 것들도 흔하다. 출판업자가 수거해서 내놓은 목판 인쇄본도 상당히 보급되었으나 필사본을 정리하는 구실을 하지 못했다. 인쇄본이든 필사본이든 이 본은 모두 그 나름대로 소중하며 대등한 의의를 가진다. 이본 비교를 통해 원본을 제고하려 하는 것은 헛수고이다.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별난 일이다.
작가는 여성 독자를 의식했다. 여성 독자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라야 인기를 누리므로 남성 작가가 자기 말은 접어두고 여성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구운몽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여성이 소설을 필사하면서 개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전편을 창작한 작품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최대 장편 완월회맹연을 여성이 지었다고 하는 어렴풋한 증언이 있다. 여성 작가는 이름을 철저하게 감추었으므로 증거 보완은 기대할 수 없다. 작가의 숨결을 작품 속에서 찾는 연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한국 소설은 독자 소설이고 여성 소설이다. 여성 독자의 소설이기만 하지 않고 여성의 관심사를 다룬 여성 소설이기도 하다. 여성이 스스로 여성의 관심사를 다룬 소설이 늘어나다가 오늘날에는 표면에 부각되었다.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소설 작가가 거의 다 여성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오랜 내력이 있다. 문학사 탐색 3, 제13강에서 15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